미친년이라고 욕하세요. 정말로요. 남편 화장하던 날 밤에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바로 청담동 호스트바로 달려갔어요. 상복 입은 채로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비싼 남자를 지명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 정말 토할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우리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매일 밤 병실에서 껴안고 있던 그 새끼였어요. 제가 간병비라고 준 돈으로 몸을 파는 놈이었다고요. 그런데 더 미친 건 저도 그 놈한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 남자를 용서해 준다? 용서 안 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올해 45살 박영희입니다. 결혼 20년 만에 남편을 잃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헌신적인 아내였어요. 매일 병원에서 밤새우고 좋다는 건 다 해봤죠. 그런데 남편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병실에 와서 남편을 돌봐준다는 젊은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남편이 소개해줄 때는 회사 후배라고 했어요. 현수라는 28살 남자였죠. 정말 잘생겼고 상냥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오는 날이면 남편이 갑자기 활기를 되찾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젊은 친구가 와서 기운이 나는 건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현수한테 고마워서 간병비도 따로 줬죠.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현수는 돈을 받기 싫어했어요. 그냥 형을 좋아해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쯤 정말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병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살짝 문을 열어봤는데 현수가 남편 손을 잡고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연인 사이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친한 친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자들도 친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였어요. 남편이 죽던 날 밤 현수는 마지막까지 병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숨을 거두는 순간 현수가 엉엉 울면서 남편 얼굴에 키스를 했어요. 이마가 아니라 입술에 말이에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 내내 현수는 저보다 더 슬퍼했어요. 마치 자신이 유족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문객들은 아무도 그 남자를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다들 남편의 회사 후배려니 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하던 날 밤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현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현수의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동적으로 상복을 입은 채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죠. 인터넷에서 봤던 고급 유흥업소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룸살롱에 도착했을 때 마담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상복을 입고 온 손님은 처음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냥 제일 비싼 남자를 달라고 했어요. 돈은 상관없다고 현금으로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현수였거든요. 바로 그 현수가 호스트 옷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현수도 저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이 새끼가 뭐 하는 거냐고, 내 남편이랑 뭔 사이였느냐고 말이에요. 현수는 처음에 발뺌을 했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형을 정말 좋아해서 도와준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키스를 봤다고, 그 눈빛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자 현수가 갑자기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고백했어요. 남편과 3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호스트라는 걸 남편이 알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사랑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제가 간병비라고 준 돈으로 몸을 팔던 놈이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저한테 든 감정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현수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질투가 났어요. 남편이 저보다 현수를 더 사랑했다는 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현수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현수가 말하는 우리 남편은 제가 아는 남편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로맨틱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현수는 남편이 자신을 정말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죽기 전에 자신한테 유서를 남겼다고 했어요. 그 유서에는 현수를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험금으로 현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복잡했어요. 배신감과 동시에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현수를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현수를 통해서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현수한테 제안했어요. 앞으로 저만 상대하라고, 다른 손님은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저만 봐달라고 했죠. 현수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형수님한테 그런 걸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남편의 유언이라고, 저를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책임지라고 했죠. 결국 현수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그 룸살롱에 갔어요. 현수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남편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그냥 함께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현수 자체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연인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건데 나중에는 현수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지더라고요. 현수도 저를 특별하게 대했어요. 다른 호스트들처럼 가식적이지 않았고 진짜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은 남편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울기도 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현수한테 고백했어요. 이제 남편 때문이 아니라 현수 자체가 좋아졌다고, 진짜 사랑하게 됐다고 했어요.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그리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자신은 형의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현수를 억지로 집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썼던 침대에서 현수와 함께 잤어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쾌감도 느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현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를 피하려고 하고 만나기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예 가게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현수를 찾아다녔어요. 그의 집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다른 호스트를 통해 들은 말이 현수가 가게를 그만뒀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도 잃고 현수도 잃고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 큰 집에서 혼자 남겨진 채로 후회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들은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현수가 사라지고 일주일 후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매일 그 룸살롱 앞에서 기다리고 현수 집 앞에서 밤새 서 있기도 했죠. 완전히 스토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현수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추억이나 보려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진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더라고요. 현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였는데 그 내용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진짜 미친 관계였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보니까 남편이 현수한테 매달 2천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어요. 간병비가 아니라 아예 현수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수도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있고 싶다고 그런 메시지들을 보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였어요. 현수한테 보낸 메시지에서 저를 차가운 여자라고 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냥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수와는 3년 전에 게이바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남편이 게이바를 다녔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현수가 그때부터 남창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돈을 주고 몸을 샀던 관계였는데 나중에 진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역겨운 건 남편이 현수와 저를 비교하는 메시지들이었어요. 현수는 자신을 진짜 남자로 만들어준다고 저와는 달리 열정적이고 솔직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수와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헌신했던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남편은 저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진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현수한테 보낸 거였는데 자신이 죽으면 보험금으로 현수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절대 자신들의 관계를 들키지 말라고 저를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했더라고요. 진짜 웃긴 게 저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현수한테는 보험금을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심지어 유언장도 따로 써놨더라고요. 공식 유언장에는 저한테 모든 걸 상속한다고 했지만 현수한테 보낸 메시지에는 비밀 계좌에 5억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 즉시 은행에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제가 모르는 계좌가 있었고 5억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몰래 돈을 빼서 모아둔 거였죠. 그 돈으로 현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정말 미친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를 찾아서 이 사실을 들이밀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현수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저는 얼마나 바보였는지 확인시켜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현수를 찾기 위해서였죠. 탐정한테 현수 사진과 정보를 주고 어떻게든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현수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현수가 남자들만 상대하는 고급 에스코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도망간 후에도 계속 몸을 팔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즉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현수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기다렸죠. 그리고 현수가 나타났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야위고 더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현수는 저를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남편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했어요. 현수는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울면서 고백했어요. 자신이 남편을 정말 사랑했지만 저와 관계를 가진 게 너무 죄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현수한테 더 충격적인 걸 말해줬어요. 남편이 숨겨둔 5억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원래 현수 것이라고, 남편이 현수한테 주려고 했던 돈이라고 했어요. 현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울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자신 때문에 형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겠냐고 했어요. 저는 그때 현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현수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남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현수가 몰래 진통제를 과다 투여했다는 거예요. 안락사를 시켜준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현수가 죽인 거였어요. 물론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인이었던 거죠. 현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도망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관계를 가진 것도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학하는 의미로 더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현수가 남편을 죽였다는 분노와 동시에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다는 감사함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현수가 그 죄책감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게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강한 감정은 질투였어요.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수만 생각했다는 게 너무 질투가 났어요. 저는 20년 동안 남편 곁에 있었는데 결국 현수가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수한테 제안했어요. 서울로 같이 올라가서 함께 살자고 했어요. 남편의 유언대로 현수를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현수를 통해서 남편을 계속 사랑하겠다고 했어요. 현수는 그 제안을 완전히 거절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도 저를 버렸는데 현수까지 저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자신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저도 충분히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수가 정말 남편을 사랑했다면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라도 들어달라고 했어요. 저를 책임져 달라고, 혼자 두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남편과의 추억만 간직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현수와 마지막으로 함께 보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현수는 계속 남편 얘기만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자신은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현수에게도 저는 그냥 남편의 그림자일 뿐이었거든요. 진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편지 하나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 편지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저를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찾지 말라고,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정말 울었어요. 남편도 잃고 현수도 잃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다는 걸 말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현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와 함께 왔더라고요. 현수가 다른 남자와 함께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현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아마 50대 정도였을 거예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어서 뭔가 사업가 같아 보였어요. 현수는 저를 보더니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소개해 줬어요. 자신의 새로운 스폰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남자한테 몸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 이름은 김 사장이라고 했어요. 건설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를 보는 눈빛이 남편이 현수를 보던 눈빛과 똑같았어요. 완전히 빠져있는 눈빛이었죠. 현수가 저한테 말하기를 김 사장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웃겼어요. 현수가 또 다른 남자한테 빠져서 저를 버리는 거잖아요. 남편에 이어서 또 다른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김 사장한테 말했어요. 현수가 어떤 놈인지 아는지 물어봤어요. 남의 남편을 꼬셔서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놈이라고 했어요. 김 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웃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현수가 자신한테 모든 걸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현수가 더 사랑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세상 남자들은 다 미친 건지, 왜 다들 현수한테 빠져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수한테 뭔 마력이 있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자 김 사장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자신도 결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인과 자식들이 있지만 현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수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김 사장의 부인이 불쌍해졌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을 다른 남자한테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겪었던 일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김 사장한테 경고했어요. 현수는 돈만 보는 놈이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남자가 나타나면 떠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현수가 자신을 속이더라도 상관없다고 그냥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완전히 현수한테 미쳐 있는 거였어요. 현수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말했어요. 형수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 사장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현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자신이 우리 남편을 죽여놓고 어떻게 행복할 생각을 하는지 정말 양심이 없는 놈이라고 했어요.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도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 수는 없다고 했어요. 형도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현수한테 달려가서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우리 남편이 당신 같은 놈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행복할 생각을 하냐고 했어요. 김 사장이 저를 말리려고 했는데 저는 김 사장한테도 화를 냈어요. 당신도 가족을 버리고 이런 놈과 함께 있겠다는 거냐고,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김 사장이 갑자기 웃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자신의 부인도 이미 불륜 중이라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신도 마음껏 현수를 사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 건지, 왜 다들 이렇게 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다 거짓말인 건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현수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수님도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고,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신만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정말 비웃음이 나왔어요. 45살에 2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여자한테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니 정말 웃긴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현수한테 말했어요. 좋다고, 그럼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정말 미친 짓들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현수와 김 사장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미친 짓을 시작했어요. 우선 그 룸살롱에 다시 가서 제일 비싼 남자들을 줄줄이 지명했어요. 하룻밤에 1,000만 원씩 써가면서 젊은 남자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다 가짜였어요. 돈 때문에 저한테 잘해주는 거지, 진짜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현수처럼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온라인 데이팅 앱을 깔아서 젊은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는 속이고 사진도 20년 전 걸로 올렸어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20대, 30대 남자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 진짜 모습을 보면 실망하겠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나마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몇 명과 만났는데 다들 첫 만남에서 실망하더라고요. 사진과 너무 달랐거든요. 어떤 놈은 대놓고 사귀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돈으로 달래려고 했어요. 비싼 식당에서 밥을 사주고 명품 선물도 사주면서 붙잡으려고 했어요. 몇 명은 돈 때문에 계속 만나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가짜였어요. 돈이 떨어지면 연락도 안 되고 저한테 진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현수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김 사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현수가 다시 혼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김 사장이 죽었다는 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수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는 전화에서 울고 있었어요. 김 사장이 자신을 정말 사랑해줬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을 잃었다고, 정말 견딜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현수한테 말했어요. 이제라도 제게 돌아오라고, 함께 살자고 했어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의지하면서 살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또 거절했어요. 자신은 이제 정말 아무와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계속 사람들을 잃는 게 무서워서 더 이상 누구와도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이제 정말로 죽고 싶다고,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형도 죽고 김 사장도 죽고 자신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현수를 만류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자신이 죽으면 남편 옆에 묻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유품은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워졌어요. 현수가 정말로 자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현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현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정말로 뛰어내릴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뒤에서 현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함께 살자고 애원했어요. 현수는 저를 보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 같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현수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죽으면 저도 따라 죽겠다고, 현수가 사라지면 정말 아무도 남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발 함께 살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했어요. 현수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다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안으면서 울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형수님까지 괴롭혔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현수는 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현수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도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현수와 저는 아직도 함께 살고 있어요. 사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가끔 현수가 남편 얘기를 할 때면 여전히 질투가 나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현수에게 남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 다음이라는 걸 인정해요. 현수도 저를 완전히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필요로 하고 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즘 저는 생각해요. 사랑이 뭔지, 결혼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제가 사랑하게 된 현수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한 사랑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의지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현수는 가끔 제게 말해요. 형수님 덕분에 살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해요. 저도 현수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고 있어요. 남편의 보험금은 이제 반 정도 남았어요. 그 돈으로 현수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릴 예정이에요. 평범하지만 조용한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현수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남편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럴 때면 제가 옆에서 달래줘요. 남편도 현수가 행복하기를 원했을 거라고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고 해요. 저도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남편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던 거니까요. 지금 제 삶이 정상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의 연인과 함께 사는 게 맞는 일인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고 후회하지 않아요. 현수와 저는 서로에게 가족이 됐어요. 혈연도 아니고 완전한 사랑도 아니지만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수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요. 남편의 보험금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꿈 같아요. 1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이고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현수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겠다고 했어요. 서로 이대로 늙어가기로 했어요. 가끔 웃긴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저희를 보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마 기뻐할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했던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막장이라고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이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